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뭐냐면은, 아까, 지금 몇 시죠? 네. 40분이네요. 그래, 오랜만에 뵙네요. 그죠? 예, 공방도 오랜만에 하고 하는데, 참 시장이 요즘에, 예.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재밌냐면은, 오늘도 하이닉스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하이닉스의 흐름을 보시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은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그죠? 뭔가 알람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보세요, 그죠? 예, 기관과 외국인들이 팔고 있죠? 예. 어떻게 보면 지금이 조금 조정이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IT 섹터가 조정으로 일부 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최근에 들어서 안 사고 있어요. 보시면은. 그죠? 팔고 있죠. 연기금들은 주구장창 팔고 있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닌데 지금 흐름에서 고점에서 일부 좀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라는 거. 애꿎은 하이닉스도 보시면 애꿎은 개미들만 열심히 사고 있거든요. 야, 그 얘기는 뭘까? 한번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죠? 그러면 여기서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다 죽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예. 여기서 산 사람들은 한번 급락시켜버리면 어떻게 다 죽어요. 아작난다는 거. 알고 계시라고요. 그래요. 되게 오남은 잘 보고 계세요, 여러분? 예, 아침 벌써 4월 달에 시작했는데 4, 5, 6월 달 이제 3개월이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4, 5, 이제 7월 달 되면 페스티벌 3개월, 4개월 차로 들어가는데 언제부터 했더라? 언제부터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자료가 있으니까. 4월 9일부터 시작했네요. 4월 9일부터. 4, 5, 6. 몇 개월로 해야 되나 모르겠네. 예. 몇 개월 할까요? 예? 예. 무이자 3개월? 무이자 6개월? 요즘 카드도 무이자가 되나요? 네, 모르겠네. 저는 할부 긋는 게 제일 싫더라고요, 세상에서. 그래요? 할부는 지겨워. 예? 예, 할부 끊으면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할부의 마법이죠, 그죠? 예.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거는 회원님께서 결정하실 부분이죠. 제가 이래라 저래라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셨습니까? 그죠? 오늘 돈이 되는 정보란 혹시 읽으신 분 계십니까? 읽었다 1번, 아니 5번. 네, 읽었다 5번. 자, 돈이 되는 정보.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누구든지 보실 수 있죠. 그죠? 돈이 되는 정보. 무료 회원분들. 읽으신 분 안 계세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보경님 읽으셨고, 보경님은 제가 왜 알았냐면, 여기, 예. 그니까 제가 이게 뭐라고, 그죠? 이렇게, 다루는 게 뭐라고. 제가 이게, 저한테 도움 안 돼. 근데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시라고, 하신 다음에 꼭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내가 어떤 분이 읽으셨구나. 제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의무적으로 읽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안 열려요? 잠깐만요. 바로 해드릴게요.
세미나 어떻게 들을만 했어요? 고공주식님? 6월 10일날 세미나. 네. 네. 자, 이제 열릴 겁니다. 그래도 안 열리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굉장히 궁금해. 예? 네, 굉장히 궁금해. 젊으신 것 같기도 하고, 연세가 좀 드신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궁금하네. 아, 60대요? 와, 근데 채팅 능력은 거의 뭐 한 40대 저리가 나는데. 그래요. 예. 자, 여기 뉴스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봐요.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하반기에는, 이러한 계획이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3D 낸드 플래시가 쇼티지가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재고 부족 현상이 있었는데, 그래서 가격이 올랐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도시바 반도체와 관련돼서, 낸드 공급이 4분기에는 균형점으로 넘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즉, 뭡니까? 자, 이제, 그 도시바의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으니까 어떻게 될까? 낸드 플래시는 상승 곡선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지금 무슨 얘기냐? 낸드 가격이 이제는 상승 쪽에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죠. 그 왜 말씀드리고 있냐면은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가격이 주봉상의 흐름 볼까? 유성형 캔들이 뜨고 있죠. 여태까지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한 모습. 안 물어봤다. 자, 매무 준비되셨으면 7번 눌러주시면 제가 한 30초 시간 드릴 테니까 7번 눌러주시면 그때부터 제가 할게요. 네.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전문가님은 왜 총무? 왜 안 두시냐고. 저는 본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둘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예. 하실 분들은 얼마든지 있죠. 근데, 둘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좋죠, 뭐. 자, 시작해도 되죠? 예, 그래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이 여태까지 보여주지 못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아까 하이닉스 얘기하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뭘 얘기하는 걸까? 에? 이제 반도체 지수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물론 급락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반도체의 흐름이 일부 좀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자, 삼성전자 볼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자, 연기금들이 주구장창 팔면서 기관들이 팔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예.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외국인들, 자, 그 다음에 기관들,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자, 흐름을 조금 더 볼까요? 예. 자, 기관과 외국인들의 흐름을 보시면 외국인들도 이미 매수의 폭이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기관들은 계속해서 팔고 있죠. 그런 흐름이 특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연기금들의 흐름을 보시면 연기금들은 주구장창 팔고 있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쁘다 좋다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은 그렇게 흐름을 잡아가고 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유성형 캔들이 뜨면서 일단 고점을 좀 알려주는 신호가 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 주의 뉴스도 시황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업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시황 읽으신 분, 우리 보경님은 읽으셨을 거고, 그죠? 읽으셨죠?
그래요. 자, 지금, 어제 중요한 이슈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신규 주택 판매 건수의 이슈가 있었어요. 신규 주택 판매 건수. 몇만 건이라고 그랬죠? 제가? 61만 건이. 그죠? 시장 예상치가 59만 건이었습니다. 2만 건이 오버돼서. 그러니까 미국도 집값 상승 쪽에 베팅이 들어갔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주택이 판매가 잘 돼. 응? 주택 판매가 잘 돼. 그럼 여러분들이 건설업자야. 그러니까 집 짓는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 집을 어떻게 더 늘릴까요? 짓는 것을 늘릴까요? 아니면은 뭐 줄일까요? 여러분들이 주택업자예요. 우리 보경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주택을 줄일까요? 뭐 그럴 분도 계시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집을 더 착공을 늘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혹은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우호적 환경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제,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나타났어요. 자, 어제 나타났었고요. 자, 이거 뭐 여러분들 다 읽으실 수가 있으시니까 여기 무료 회원가입하시면 여기 있죠, 그죠? 시황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내용을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거예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가 61만 건, 그죠? 그래서 시장 예산치가 59만 건이었으니까 2만 건이 더 발생이 되고 있는 거겠죠? 자, 요 흐름을 자 보세요. 자, 그럼 미국에서 신규 주택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건설업종이 나쁘다는 얘기일까? 나쁘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미국의 건설기계 산업은 누구로 보면 돼요? 첫 번째가 캐터필라, 그죠? 자, 그 다음에 누구야? 두산마켓이죠. 자, 얘네의 흐름을 보시면, 캐터필라의 흐름을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일봉상의 흐름 볼까요? 그죠? 상승세 나타나고 있어요. 자, 요거 하나 좀 봐주시고요. 그래요. 요거 하나 좀 봐주시고, 또 한 가지가 지금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캐터필러 단짝 친구가 있죠. 누굴까? 제가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이, 아시는 분 계십니까? 캐터필러의 단짝 친구. 하부주행체를 모듈식으로 납품하는 회사가 있죠. 누구예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죠. 진성TC, 그죠? 진성TC의 흐름이 나쁠 이유는 없겠죠. 뭐 여전히 보유견을 얘기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을 때 추천드렸을 때가 여기였었죠.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4월 25일 날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뭐 토마토 경제TV에서 제가 추천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뭐였죠? 기억하세요? 토마토 경제TV를 통해서 우리가 오남 아침 7시 50분 방송에서 항상 50분 방송에서 제가 종목을 많이 추천드리지 않는데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종목이 있죠. 그 종목이 뭐였을까? 두산마켓, 그죠? 자, 두산마켓이 하고 있는 사업부가 지난번에 2차 매수 의견 드렸었죠. 그때가 언제였었나요? 이날이었죠? 기억하십니까? 35,000원 시초가 매수 수한드렸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기억하십니까? 정확하게 6월 20일이었었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추천드릴 때, 웬만해서 여러분들 제 얘기 들어서 크게 손실 나거나 그런 적 없죠. 그죠? 저는 뭐, 크게 손실 내거나 그러죠. 왜냐면은, 항상 음봉에서 말씀드립니다. 그죠? 음봉에서 말씀드리고, 이제 앞으로 업황이 좋아진 거, 실적이 좋아졌으니까, 산업분석학적으로 접근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시장을 사버린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샀는데 왜 떨어지냐고. 제가 언제 다 사라고 그랬습니까? 그죠? 시장 분할해서 사라고 얘기했었고, 비중도 정확하게 제시해드렸는데, 항상 그래서 시장에서
사버리는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내일이도 모르는데. 자,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 뭐냐면은, 오늘 시황적인 얘기 몇 가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오펙과 비오펙 회원국들의 5월 원유 생산량 감축 이익률이 106%입니다. 내년에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IPO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홈런을 치기 위해서는 필수가 뭐냐? 유가 상승이에요. 네, 유가 상승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유가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떤 헤게모니를 쥐고 있어요. 트리거가 되니까 유가 상승 쪽에 베팅 들어가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시황을 통해서 읽어 내려갈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슈가 있습니다. 예. 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거든요. 앨런 의장이 연설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앨런의 입에 모든 시황이 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올릴 것인지 아마 오늘 그 시장에서 굉장히 좀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을 거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지난주에 미국에 태풍이 왔어요. 예. 참 우리가 미국의 태풍까지 신경 써야 되네. 예. 미국의 태풍 이름이 신디로라는 태풍이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EIA 에너지 정보청에서요. 언제 발표냐? 28일 재고량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발표하는데 아마 이때가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재고가 큰 폭의 감소가 한 450만 배럴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큰 폭의 감소가 일어난다면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베팅한 것이 이제부터 막 실력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보경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유가가 이제 정상적으로 봐요. 유가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깃발령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유가의 흐름을 보시면요. 자, 그죠? 깃발령의 패턴. 유가 상승했다가 깃발령의 패턴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요 부분이었었죠. 그죠? 요 부분. 그래서 깃발 패턴에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40불 대까지 떨어지면, 40불 초중반까지 떨어지면은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비오펙 회원국들도 행복하지 않고요. 셰일가스 업체들도 행복하지 않고요. 그리고 오펙 회원국들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 시장에서 왜 그러냐? 미국의 석유 올리그스. 두 번째 뭐예요? 예,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제가 지금 감상 합의에 들어가진 않는 나라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리비아나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예. 이런 나라들이 감산 합의 안에 들어가지 않는 나라들, 석유가 원유가 증산이 됨으로써 시장에서 조정이 나왔었던 것인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봐요, 여러분들 주봉당의 흐름 보시면 여러분들은 상승 쪽에 베팅하실 겁니까? 하락 쪽에 베팅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고 싶어요? 예.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다 베팅하는 것이 맞을까? 그죠? 바닥 쪽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죠. 역헤드 숄더 패턴 나타나고 있죠. 그죠? 자, 유가의 흐름은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떨어질 때마다 제가 얘기했죠. 사시면 된다고. 이게 뭐 걱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률이 높은 쪽에다 베팅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는 상승 쪽에 베팅이 맞겠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2017년도에는 어디다? 유가 상승 쪽에 베팅. 원자재 시장 봐요. 제가 얘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자, 지금 구리 가격을 보시면은 구리도 거의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지 않, 그죠? 그러니까 대세 하락이 끝나면 구리는 무슨 지표입니까? 구리 가격은 선행적 지표다, 그죠? 자, 그래서 선행적 지표,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경제가 나빠진다는 얘기에 좋아진다는 얘기야. 경제가 좋아진다는 얘기. 봐요. 2011년도 이후에 구리 가격 떨어졌죠. 왜?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경제가 이제 좋아진다에 베팅 들어가야겠죠. 메모 잘 되고 계신 겁니까? 예? 호수와 바다님, 어떻게 메모 잘 되고 계세요? 메모 잘 하셔야 될 텐데. 예, 후딱후딱 지나가니까, 그죠?
그래요. 유가 상승, 원자재 시장 상승 쪽에 베팅이 들어가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28일 날 에너지정보청에서 EIA에서 유가에 대한 재고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유가의 큰 폭의 어떤 그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그러니까 큰 폭으로 감소가 된다라면 시장은 이제 급반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앨런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두 가지 이슈예요. 그래서 오늘 27일 날 앨런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하반기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산 매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뭐 시그널이 나올 거고, 두 번째 에너지정보청 EIA 쪽에서 이미 어저께는 신규주택 판매 건수가 나왔으니까 건설 경기는 좋다 나쁘다 확인이 된 거죠. 그죠? 네, 좋다. 그럼 어디예요? 여러분 어디다가? 건설업종, 건설기계 쪽에다가. 그러니까 시장의 메커니즘을 보시면 시장이 좋아지면 원자재 시장부터 시작이 돼요. 원자재 시장이 좋아짐으로써 어떻게 돼요? 건설기계 쪽이 좋아지거든요. 건설기계 쪽이 좋아지니까 어떻습니까? 시장에서 물동량도 늘어나니까 어때요? 자, BDI 지수. 그래서 오늘 제가 BDI 지수 흐름을 보여드렸었죠. 어떻게 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죠. 자, BDI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은 그래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재밌죠, 여러분? 예? 예. 예, 그림이랑 같이 보여드리니까 재밌지 않아요? 그래요. 저희 시장이랑 같이 움직여 보자고요. 봐요. BDI 지수 지난 5년치를 제가 한번 카피를 떠올게요. 요렇게 되고 있어요. 예. 이때가 2200선이었었어요. 지수 가격이 2200선. 2330 대략 2330인데 2300이라고 할게요. 네. 자, 그리고 최저점이 여기였었거든요. 이때가 언제였었냐면 290이었습니다. 러프하게 몇 배입니까?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났죠. 10분의 1 토막 났었어요. 그러니까 뭐 망한다,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되고 있어요. 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잘 들어주세요, 회원님. 예. 자, 이렇게 대세하락이 끝난 다음에 자, 반등, 리바운딩 됐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럼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얘기하는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자, 뭐 하고 있습니까? 패턴 잡아주고 있죠. 바닥을 알려주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정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자, 제가 BDI 지수는 무슨 지표라고 그랬죠? BDI 지표는 역시 선행적 지표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다. BDI, 벌크선, 발틱 드라이 인덱스 가격이에요. 예? 언패키지드. 언패키지드. 뭐예요? 우리가 시장에서 이게 철광석, 역청탐, 예? 뭐 곡물, 뭐 이런 거 실어 나르는데 뭐고요? 벌크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물동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물동량이 늘어나기 위해선 수출이 잘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중국의 1분기 수출이 YY 대비 20% 증가. 미국은 7% 증가. 그리고 유럽의 경기가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유럽의 내수 소비가 작년에 4, 4분기 때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디스토킹, 재고 조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고를 갖고 썼다는 것입니다. 왜요?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수출은 느리지 않는데 때마침 올해부터 뭐가 있었냐? 유로 강세. 유로화 강세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럽 애들이 리스토킹 과정을 갈 겁니다. 재고를 재축적 과정이 나올 거예요. 자, 재고 재축적 과정이 나온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인플레이션 현상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이제 만약에 그 인플레이션이 심화된다라는 어떤 시그널이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유럽 애들이 수입 물량을 대체적으로 늘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소주값, 항상 제가 소주값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잖아요. 소주값이 지금 얼마죠? 제가 좋아하는 참이슬 레드가 1,300원 팔더라고요. 네, 1,300원 팔더라고요. 레드에다가 맥주 섞어 먹으면 맛있는데 아세요? 네. 그거랑은 다르죠. 그죠? 한진해운은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회사고요. 예, 그죠?
한전에는 컨테이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벌크선이죠. 벌크선을 하는 회사들은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왜 그럴까? 말씀드렸잖아요. BDI 지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때 최악일 때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망해야지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회원님 아시겠어요? 누군가는 망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구조조정이 그러니까 치킨 게임이 끝나요. 그러니까 한전이 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죠. 항상 누군가 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나라 회사들이 안 망하면 좋은데 이게 뭐 제가 마음먹은 대로 되나요? 뭐 그죠? 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내가 과수원을 해요. 네, 과수원을 합니다. 자, 과수원을 하는데 참 사과가 참 맛있게 익었어요. 사과가 이렇게 맛있게 딱 익었어요. 이제 출하하면 이제 떼돈 벌 것 같아. 근데 갑자기 태풍이 몰려오네. 태풍이 몰려서 우두두 하고 사과가 낙과가 됐어요. 떨어져서.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낙과가 되면은 상품성이 떨어지죠. 상처지고 그죠? 상품성이 떨어진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떨어진 낙과에 대해서 뭐 모양은 못생겼지만은 가격이 싸다라면은 소비자는 이득이 아닐까요? 그죠? 소비자는 이득이다. 혹은 사과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과일 수입업자가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럼 사과 대신 다른 거 먹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인애플을 먹거나 예를 들어서 요즘 뭐 많이 먹죠? 잘 모르겠네. 체리? 예, 체리도 먹을 수가 있겠고 뭐 그렇잖아요. 예, 이런 거. 그러니까 누군가는 손해를 보면 누군가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뭐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엄연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여태까지 이런 업자들이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이런 돈 가격이 막 하락세가 나오고 유가가 하락이 나오면서 누군가는 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웃긴 것은 뭐냐면은 투기적 자본들이 언제 들어왔냐면은 유가 흐름을 보시면 2015년 하반기부터 투기적 자본들이 들어와 버렸어요. 남들 다 공포를 느낄 때 시장을 사버린 거죠. 돈 벌었을까 안 벌었을까? 여러분? 말해봐야 못해. 그죠? 돈 벌었겠죠. 그렇지 않아요? 투기적 자본들이 왜 들어왔을까? 봐요. 이런 데서 시장을 사버리면 절대 손실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 번에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겠죠? 아마 얘네들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더 떨어지면 분할을 해서. 그럼 평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손실이 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서 매수합니까? 한 방에 이런 데서 매수. 그죠? 그럼 죽는 거고. 그러니까 바닥에서 어떤 그 시장에서 그 대량거래량이 나오면서 팔 사람들은 다 팔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적어도 여러분들 망하지 않겠죠.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산업분석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돼요. 미래적 업황이 좋아질 것인지 나빠질 것인지. 그 다음에 지겨워도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돈을 벌게 돼 있다. 그러니까 8개월만 투자하시면 돼요. 8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투자하면은 제 경험상 저희 종목들이 거의 한 30% 치더라고요. 그 정도 투자하실 시간 없어요? 저희는 뭐 8개월, 10개월, 12개월 뭐 이렇게 투자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경험상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의 흐름을 보세요. 흐름을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전부 다 40% 이상 쳤죠. 그죠? 거의 모든 종목이 다 40% 쳤어요. 뭐 옵토론텍에서 시작해서 작년에 뵀던 그 OLED 섹터들 다 쳤잖아요. 다 쳤어요. 30% 이상 다 쳤어요. 60%, 70% LG전자, 삼성전기 다 쳤어요. 그런 애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시장에서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을 때 그러나 여러분들은 업황이 좋아질 것을 예상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미포조선 올해 추천드렸던 2월 27일 날 현대미포가 몇 프로 갔나요? 미친 듯이 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시장과 반대적 포지션 음봉에서 매수. 음봉에서 매수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갖고 있다.
시장과 반대적 포지션 취하시는 것이 제일 낫지 않을까요? 물론 저희도 2차까지 매도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80%가 수익이 넘게 나온 거죠. 최고점 대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냥 갖고 가는 겁니다. 네, 갖고 가는 거예요. 뭐 퍼프코 갖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작년에 추천드렸던 뭐 진성TC, 뭐 윈스, SFA, 테라세미콘 이런 애들, 뭐 SPG, 후성 미친듯이 갔죠. WF6, 또 뭐예요? 6브라 텅스텐, 그리고 LiPF6, 어렵죠 용어가, 그죠? 그러니까 전해질에 들어가는 핵심 물질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2016년도에 그죠? 저희가 조정받았을 때 이때였었죠. 제가 처음에 이토마토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단기적 흐름이 아니라 우리가 기업에 항상 말씀드리죠. 기업의 접근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뭐 죄송한 얘기인데 좋은 실적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어떤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인데 그 투자자는 산속에서 생활합니다. 요즘 제가 잘 보는 프로 중에서 뭐냐면은 MBN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산속에 사신 분들 계시죠? 뭐 그죠? 사람이 살지 않는 곳. 나는 자연인이다. 보세요. 난 그거 되게 잘 보거든요. 나는 자연인이다. 일단 보면은 뭐 그분들의 라이프 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투자자는 몇 개월에 한 번씩 읍내 나가요. 읍내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투자를 하고 그냥 거기 다시 들어가면. 근데 그 사람은 살고 있는 곳에 전기도 안 들어와요. 뭐 당연히 통신시설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는 막말로 고점에 있는 거 살까요? 아니면 어떤 종목 살까요? 여러분 어떤 종목 살까요? 고점에 있는 종목 사시면은 급락해버리면 어떡해요? 그죠? 개폭락하면 작살 나는 거겠죠. 그 어떤 거 살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가 되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두산마켓으로 넘어가서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2차까지 매수 의견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2차 매수 의견은 어디입니까? 여기였었죠? 3만, 그러니까 시초가라고 얘기했었으니까. 6월 20일 방송 보시면 나와요. 시초가가 어디죠? 시가가 35,000원이니까. 35,000원이죠. 자, 그럼 어떤 얘기냐? CT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MEX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MEX라는 게 보시면은 말이 어렵지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되게 쉬워요. 됐다 싶습니다. 자, MEX가 뭘까? 미니 에스커베이터라는 거예요. 그럼 MEX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냥 너무 쉬워요. 그냥 미니 굴삭기를 어렵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니 굴삭기를 에스커베이터, 그런 미니 에스커베이터라고 그래서 두산마켓이 하고 있는 게 스키드 로더. 제가 두산마켓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스키드 로더예요. 이런 거 깜찍하죠, 그죠? 그 다음에 미니 굴삭기 여기 있다, 그죠? 두산마켓의 미니 굴삭기 이런 거 어디서 사용될까요, 여러분? 뭐 자가용으로 사용하실 겁니까? 자가용으로 건설업종에 사용이 되겠죠, 그죠? 건설업종에. 자, 그래서 이런 건설업종을 그럼 누구 봐야 돼요? 신규 주택 판매 건수, 허가 건수를 보시는 것이 맞겠죠. 건설 산업이 좋아지고 있는지 뭐 그런 것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매는 미국의 주택 판매는 잘 되고 있다. 당연히 뭐 이런 건설기계 업종들이 아직까지 떨어질 일은 없겠죠. 10년 주기서 말씀드리고 있죠. 10년을 주기를 통해서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보세요. 아시겠죠? 요건 꼭 메모하시고 별 5개짜리 여러분들께 별 5개짜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글로벌 경쟁사 대비 두산마켓의 흐름이 어디 있냐? 여기 위치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 위치하고 있다. 자, 지금 PBR이 한 1배 정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자, 지금 1억짜리 아파트입니다. 자, 두산마켓은 1억에 살 수 있어. 자, 고마스는 몇 억에 살 수가 있죠? 2억에 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청산 가치가 2억이에요. 예, 그러니까 프리미엄은 1억 더 주고 사는 거죠. 허접한 중국 업체도 얼마입니까? PBR 2배, 2억에 사는 거예요. CNHI 3배, PBR 3배. 이거 중국 업체. 캐터필러는 얼마입니까? 4억 주고 사는 거죠. 그죠? 예. 자,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얘기냐? 두산마켓이 지금 경쟁사 대비 현저하게 저평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건설기계 산업이 좋다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 못 먹어도 구하니까. 에? 적어도 이 종목 갖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망했네. 여러분들 인생을 조졌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추천드릴 때 고점에서 사라고 했습니까? 고점에서 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음봉에서. 시장의 조정을 이용해서 음봉에서. 그러니까 웬만해서 실패할 수 없는 구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시장을 사고 음봉에서. 그리고 산업분석학상 업황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래. 예, 그죠? 예. 우리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어르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어르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시장에서 너무 위험한 종목은 좀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노후자금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노후자금 아니에요? 예. 펑펑 남는 자금이 아닐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이렇게 어떤 매매를 하시는 것이 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회원님. 저한테 회원을 가입하라 안 하라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토마토에 계신 분들은 그 허접한 제가 보면은 어떤 TV를 보면은 무슨 대선 종목들 갖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진짜 대단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상한 문자 계속해서 날라오죠? 예, 알고 계세요? 예. 알고 계십니까? 자, 미친놈들이에요. 예, 봐요. NSN이라는 종목이, 저한테도 문자가 날라왔어요. 예, 어쩌고저쩌고, 사라고. 예. 삽시간에 반토막 났죠. 그죠? 예. 근데 요즘에는 안 날라오더라고요. 근데, 중소기업들은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예, 보시면은, 봐요. 파는 게 더럽게 많어. 수입 자전거, 비가공식품, 도매, 미술품 매매 전시, 온라인 컬러링 모바일 화보. 이런 애들은 대부분 실적이 안 좋은 가능성이 100%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딱 답이 나와요. 예,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어떻게 해야 돼? 짓고 전문적인 거 하나만 해야 돼. 이렇게 지지하게 많이 하면은 못하겠죠, 그죠? 실적 안 나와요. 예. 그런데 이런 거를 갖고 투자라고 걔네가 얘기하면 그 미친놈들이죠, 걔네들은. 예. 그렇지 않아요? 이런 데서 매수하라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해. 근데 이런 데서 매수하라 그러면 이거는 죽이겠다는 얘기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애들은 진짜 조금 안 좋은 애들이죠. 그죠? 예. 이렇게 하시면은 망하지 않을까요? 예, 망하지 말라 그래도 망하겠다. 그죠? 예.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어떨까? 시장이 다 팔고 있을 때, 그때. 예? 예, 그때 하시면 여러분들 적어도 크게 손실은 나지 않는다. 시장 팔았을 때, 그때 매수하시면. 제가 언제 이런 데서 사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언제요? 예. 여러분들께 얘기할 때. 항상 이런 데서 시장에서 조정을 받았을 때 말씀드린 거지. 올라갔을 때는 조금 안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안 먹고 만다. 에이, 더럽고 치사해도 안 먹고 만다. 그게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죠? 어떻게 하실 건지는 그건 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부분인데 적어도 시장에서 그런 시대가 되면은 좀 안 좋겠죠. 예. 그거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예. 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황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번 28일 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27일 앨런 의장의 입에 시장에 귀가 모여져 있고 28일 날 EIA 에너지 정보청에서 이번에 지난주에 태풍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단은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그 재고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었고요. 최근에 들어서 달러 인덱스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가격과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어때요? 금값이랑은 반대로 가겠죠. 왜요? 기축통화가 미국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금에 대한 투자는 언제 일어날까? 나중에 고점을 알려주는 신호가 일어날 때 금에 대한 투자로 시장의 방향성이 옮겨가겠죠. 왜요? 금은 안전자산이잖아. 금은 가치가 변합니까? 금은 금이에요. 그죠? 예,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제가 저희 아이 돌잔치 때 우리 그 도둑놈 도둑분 우리 집에 금을 다 훔쳐간 그분 참 어이가 없다. 예. 제가 목동 아파트 살 때 그 목동 아파트에다가 뭘 달았냐면은 지문인식 그 아이레본가 뭐 그게 있어요. 그걸 딱 달았거든요. 그때 당시 2004년도에 40만 원인가 주고 달아서 40만 원인가 40 거의 한 50만 원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딱 최첨단 그거는 비밀번호 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엄지를 딱 대잖아. 찍 하면서 이게 돼. 그때 시절에는 뭐 최첨단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뚫었다니까. 그걸 뚫었어요. 도둑놈이. 근데 웃긴 것은 집에 있는 컴퓨터나 이런 거, 그러니까 노트북 그런 거 하나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뭐만? 금붙이, 보석들이 있죠. 현금은 집에 안 두죠. 그러니까 은행에 다 넣어놓으니까. 그게 수백만 원 이상은 돼요. 근데 목동 아파트 전체가 다 털렸어요. 저희 그 층, 그러니까 걔가, 그러니까 이미 수개월 전부터, 며칠 전부터 다, 사람이 있나 없나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가 와서 다 털어갔어요. 그러니까 저희만 털린 게 아니라. 참, 지금 하면 수백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건데, 우리 아이 장현이 금반지가 아니라 금팔찌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큰 거 해주셨고, 다 큰 거 해주셨었는데, 요즘 한돈이 얼마죠? 22만 원 하나요? 그때는 쌌어요. 한돈이 뭐 6, 7만 원? 그죠?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요즘 되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금은 안 변한다. 그러나, 자,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 가격, 달러 가치가 강해지면 금은 떨어질 거야. 반대적 포지션이었죠.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대적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가격, 그리고 금리 상승이 이루어지면은, 금은 아랫방향에다 베팅. 원자재는 상승방향에 베팅. 아시겠죠, 회원님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금은 안전자산이야.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이미 금에다가 베팅하는 것은 대단히 좀, 좋지 않은 방식이겠죠. 오히려, 어디요? 원자재, 뭐, 유가, 알루미늄, 구리, 뭐, 팔라듐, 이런 거 있죠. 시장에서 중요한 것들. 이런 것 쪽으로, 매수세가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그런 얘기 뭐예요? 어제 방송에서 제가 LS 산전 떨어진다고 했습니까? 안 떨어질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뭐예요? 얘네가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재료가? 구리잖아요. 그죠? 구리 가격 상승의 베팅이 맞는 거죠.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겠고요.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부분이, 면화 가격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죠? 국제 면화 가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흐름을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어디 있지? 밀, 대두, 천연가스.
여기 있네요. 자, 최근 들어서 면화 가격에 급락세가 나왔죠. 그죠? 예. 작황이 좋아서 그래요. 예. 근데 저는, 면화 가격이 바닥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크게 떨어질 이유는 없겠죠. 이제는 뭐 저점을 잡을 가능성이 있겠죠.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아침 방송 잘 들으신 분들, 보경님 들으셨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카프로의 조정은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세요? 카프로의 조정은 한계가 있다. 자,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이미 경쟁자들 다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프로의 조정은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왜요? 카프로가 생산하고 있는 것이 나일론이잖아요. 그죠? 아니, 락탐이에요. 락탐. 카프로, 락탐. 락탐이라는 것이, 원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나프타를 갖고 원료를 갖고 만들잖아요. 그래서 다운스트림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로 만들어요. 그래서 뭐, 에틸렌, 그리고 프로필렌, BTX, 벤젠, 크실렌, 톨렌 제품들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또 다운스트림 과정을 통해서 제품들이 또 나오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했던 뭐 카프로락탐이 나오고 벤젠 계열에서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들 굉장히 많죠. 그림 하나 좀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께.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MEG, DG, TG, 그죠? 자, 우리가 그게 뭐의 원료예요? 폴리에스테르의 원료라고 그랬었죠. 그죠? 에틸렌계.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 에틸렌 가격이 5주 연속 하락세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 오늘 그러면은 봐요. 오늘 대한유화가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그럼 대한유화가 급등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 차익 실현일까? 아니면 더 갖고 가야 될까?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포지션 어떻게 쳐야 될까? 더 올라가는 한이 있어도 파셔야겠죠. 그죠? 팔아야겠죠. 봐요. 생각해봐요. 우리 동네에, 내가, 우리 동네에다가 똑같은 치킨집을 여는 바보는 없겠죠. 1호점, 2호점.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동에 사는데 목동 1, 2호점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내 지역에 치킨집이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호재성 뉴스예요? 아니면 호재성 뉴스가 아닙니까? 호재성 뉴스가 아니겠죠. 뭐냐? 에틸렌 크래커 설비 증설이 되면서 완공이 끝나고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인도의 릴리언스 그룹이 에틸렌 크래커 설비 증설 마쳤죠? 셰일가스가 2017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설비 증설이 완공이 되면서 올해 내년도까지 줄줄이 사탕으로 있고 중동 지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게 호재성 뉴스일까? 이거는 팔라는 신호겠죠. 예? 팔라는 신호잖아. 왜? 시장에 제품이 넘쳐 흐를 가능성이 있는데 바보처럼 그거를 그러면 대한유화가 실적이 좋아지겠네? 예,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죠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오히려 오늘 상승은 매도의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 맞다는 거겠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랑 다르게 움직이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시장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랑 좀 달라요. 예, 왜? 저는 시장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니까.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에서 남들은 좋다고 하는데 저는 팔라고 얘기하는 거. 저 친구 왜 저러지?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무슨 얘기냐? 카프로가 떨어졌던 부분은 국제 면화 가격에서, 면화 가격이 급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아침 방송에서 얘기했던 그거잖아요. 그럼 면화 가격이 급락세가 나니까 여러분들은, 아니, 인조 소면을 좋아하세요? 면을 좋아하세요? 생각 좀 해보자고요. 면이 좋지 않아요? 그죠? 면이 좋잖아요, 면이. 예. 폴리에스테르 입으시거나 나일론 같은 거 입으시면 좀, 예전에 무슨 나일론 무슨 양말이 있었잖아요. 절대 떨어지지 않는 거. 근데 양말로서는 꽝이죠. 왜요? 통배기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땀을 흡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왕에 면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품들이 그 면화 가격이 급락세가 나오니까 따라서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면화 가격이 급락세가 나오면은 면화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테르잖아요. 그럼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테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죠? 왜요? 면화 가격이 급락이 나왔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쓰임새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여름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 비수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품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데 바보가 아니면 지금 재고 재축적 과정이 일어나지 않겠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품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데 재고 쌓아둘까? 쌓아둘까요? 안 쌓아둘까? 안 쌓아두겠죠. 예. 그죠? 예. 제품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재고 쌓아두겠죠. 제품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데 쌓아두지는 않겠죠. 적어도 재고 재축적 과정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생각이 되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방에다가 베팅해야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게 보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올라가면 어떡할 거냐? 적어도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매수는 안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그 데미지를 막아드리는 거죠. 예. 그죠? 예. 적어도 이토마토에서 이런 전문가 한 명은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죠? 시장과,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시장과 반대적 포지션인데, 산업분석학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적어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예. 올라가는 거 얘기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산업분석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내리고 얘기할 거냐 그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 대신 저희는 지나고 나시면 아시겠지만 8개월에서 한 10개월, 12개월 정도 지나고 어때요?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은 거의 대부분 30% 이상 수익을 내고 있죠. 그러니까 1년에 30% 이상. 그 대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노배 접근. 그죠? 시장 눌렀을 때 분할해서, 음봉해서, 맥점에서. 여러분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맥점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고, 적어도 고스탑 기법을 이용하면 여러분들 절대 비싸게 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절대로 비싸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긴 호흡의 접근이 필요한 거겠죠. 그렇지 않아요? 짧은 호흡으로 하시면 물론 뭐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수익 내고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수익 내고 뭐 수익을 못 내고 뭐 이러다 보면 시장에서 한번 확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작살나는 거죠. 왜? 고점에서 다 잡아버리는데 어떡해요? 작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상승장에서는 돈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조정이 조금만 나와도 여러분들은 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다 아작나시잖아요. 그죠? 다 손절쳐버리시고 무슨 뭐 22선 이상 했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OCI를 여러분들 봐요. 여기서 잡았대. 여기서 매수했다고.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인가요? 산업분석학적으로 보면은 OCI가 좋아. 그러나 항상 말씀드린 게 매수 자리가 잘못되면 안 돼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맥점이 아닌데 그냥 잡으시면. 우리가 어디서 매수했나요? 우리 기존 회원님들도 계시는데 어디서? 저희가 매수했을 때 요 라인을 중심으로 저희가 매수했었죠. 그죠? 요런 라인. 예, 분할해서. 기다렸어요. 1개월, 2개월, 3개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반드시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매수 자리가 있는데 맥점이 아닌데 매수하시면은 다 손절 나가게 돼 있다는 거. 예. 나는 매수는 잘하는데 매도를 못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행동이죠. 매수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매도를 잘하실 수가 있을까요? 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제가 추천드렸을 때 현대미포 매수 자리가 이런 데서 매수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디고 뭐 계속해서 배팅이 나갈 수가 있는 거지. 아니 이런 데서 매수가 되셨으면 견딜 수 있을까요? 다 팔아요. 그죠? 다 팝니다, 여러분. 다 팔게 돼 있어요. 저라도 팝니다. 왜요? 매수 자리가 아닌 데서 매수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만 떨어져도 난 손실. 그리고 시장이 하면은 다 손절 나버리잖아요. 그냥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되는데 갖고 있다니까요, 회원님. 현대미포조선 여전히 갖고 있어요. 2차까지 매도하고 여전히 갖고 있어요.
자, 제가 28일 날 미국의 원유 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제 그때 원유 재고가 시장의 예상치대로 만약 진짜 재고의 조정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굉장히 유가에 있어서 급등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선주들 다시 올라가겠죠. 회원님, 적어도 작년보다 실적이 좋아요. 다 영업이익 플러스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회원님? 적어도 작년보다 실적이 좋아. 현대미포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현대미포는 풍부한 내부 유입 자금 1조 2천억 정도, 그러니까 1조 원 이상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다 매도. 지금 뭐 현대중공 과거에 보시면 대략 10% 정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풍부한 내부 유보 자금, 유동성 자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망해 안 망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거에 현대미포조선의 경쟁사가 누구냐? SPP 조선해양이에요. 벌크선 SPP 조선해양입니다. 자, 2월 달에 정리 해고 절차 들어갔어요. 회사 정리 해고 절차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사 누군가는 망하니까 어때요? 누군가에게는 수혜가 받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배워산다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장 TC 대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배싸기라고 얘기할게요. 배싸기 가장 원가 대비 가까운 데가 뭐예요? MR 탱커랑 우리가 PC선이라고 얘기했었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신 분들 우리 5번 표시 한번 좀 해주실래요? 기억하세요? 배워산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컨테이너 뭐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시장에 실적이 좋아질 만한 게 PC선과 MR 탱커. 왜요? 배값이 그러니까 운임료가 가장 BP 대비 가장 가깝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시장이 좋아지면은 어디 쪽으로요? MR 탱커나 PC선 쪽으로 그쪽으로의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는 뭐예요? 시장에서 현대미포가 가장 빨리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왜요? 발주가 가장 먼저 들어가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MR 탱커나 PC선에 다른 배들은 보통 배 연령이 20에서 25년을 쓰는데 얘네들은 몇 년 쓴다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몇 년? MR 탱커나 PC선은 20년이라 그렇지. 그렇지. 20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산업분석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이 들어가셔야지 아실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시장에 맡기는 거죠. 그죠? 이제 시간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룰루랄라 하면서. 여러분, 룰루랄라 하면서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아요? 그죠? 멋지죠? 그래요. 오늘 시황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었고 2017년도 주도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도업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은 시장에서 크게 데미지를 입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건 뭐 많은 분들이 결론을 그렇게 내주신 거니까 저 친구나 해도 적어도 시장에서 뭐 크게 망하지 않는구나. 저 친구 얘기대로 그래요. 기노베 접근 분할해서 샀더니 1년 지고 나니까 와 대박. 우리 회원님이 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에 분할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성공하시지 않을까요? 맨날마다 이 21평선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시간에 저는 차라리 산업분석학적으로 한번 연구를 한번 더 할 것 같아요. 무슨 기법이 어떻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상승장에서는 상승하는 거고 하락장에서 하락하는 거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을 과연 기법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막 80%, 100% 수익을 낼 수가 있을까? 절대 못 내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어떤 근원적인 어떤 시장의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중요한데 시간은 오래 걸려. 대박 오래 걸려. 막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 이해될 게 너무 많아. 화학 섹터를 얘기하더라도 화학 섹터를 공부하려면 한 10년이 걸릴 것 같아. 그죠? 그때 보경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어렵다고.
어려워요. 예, 어떻게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예, 어렵지만은 해야죠. 예, 해야죠. 예, 제가 말씀드리면. 예, 그래서 제가 세미나 하는 거죠. 예, 보통 4시간 반에서 5시간 세미나, 그죠? 예, 세미나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뭐예요? 정유, 화학, 기계 섹터 추천주 얘기했었고요. 예, 그죠? 세미나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낸드, 디램, OLED, 그죠? 예, 그때 추천드렸던 게 SKC 코lum피아였었죠. 예, 알고 계십니까? 자,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깊게 시장을 이해하시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깊게. 5G, 조선, 해운. 오늘의 시황의 주제가의 흐름이 뭐냐면 시장은 어디로 넘어가고 있다고요? 5G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투자 전략에 보시면은 5G 시대로의 전환. 이토마토에서 처음 제가 제창했죠. 그죠? 이토마토에서 처음으로 제가 제창했죠. 5G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초연결 사회로 넘어가고 있다. 5G.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알고 계세요? 산업분석학적으로 보시면 5G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저희 투자클럽에서는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고요. 그래서 5G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2018년도 평창 동계 올림픽 전까지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3G에서 4G 시대로 넘어갔을 때가 있었고요. 과거에.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망이 늘어났을 때 그때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때 그러니까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넘어갔을 때 차이, 그리고 3G에서 4G로 넘어갔을 때 차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설명하실 분 계십니까?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오남에서 이 그림을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때 통신 3사 시가총액이 이때 갑자기 뛰었죠. 그죠? 이건 뭐 바보 아니면 다 아실 수가 있죠. 이때 뛰었는데 그렇게 많이 뛰진 않았죠. 자, 이때는 봐요. Q의 증가가 늘어난 거죠. 자, 3G에서 4로 늘어날 때 Q의 증가가 있었으니까 지금 뭐냐? 한국민이 한 얼마 되나요? 5천만 명 되죠? 그러면 아무리 늘어봐야 진짜 한 살짜리 깐날 애기까지 해봐야 총수요가 5천만 대. 그죠? 그러니까 3G에서 4G로 넘어갔을 때 어떤 절대 수량은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때 초고속 이동통신망으로 들어갔을 때 어땠습니까? 절대적인 Q가 늘어났죠. 신규 초고속 인터넷 가입하신 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건데, 메모하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건데, 메모하고 계신 건가요, 여러분? 그죠? 메모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때 많은 분들이 초고속 인터넷 하셨잖아요. 뭐, 메가패스, 또 뭐예요? 하여튼 많았죠, 그런 것들. 자, 그런데, 이제 4G에서 5G 시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신규 Q의 증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증가가 될까? IoT, 사물인터넷, 또 뭐요? VR, AR, 자율주행 자동차. 그러니까 여태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증가가 나오는 거예요. Q의 증가가. 그러니까 과거의 초고속 인터넷처럼 지금 새로운 Q의 증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의 폭주 시대. 데이터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얼마까지 늘어나냐면은 지금 2017년도 6월 현재 한 6기가 정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일반인들이 이제 그러니까 UHD 시대로 넘어가고 있죠. 울트라 하이 디피니션이라고 해서 자, 4K 시대로 넘어가고 있죠. 그럼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HD,
FHD, FHD, 자, 그 다음에 UHD, 4K. 그럼 뭐예요? 자, 과거에는 1메가 정도로 사용했다라면, 이제는 얼마예요? 16메가를 사용하고. 몇 배입니까? 폭발, 8메가죠. 그죠? 그러니까 8배가 증가. 그럼 8K로 되면 16메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데이터량이 몇 배? 8배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데이터의 폭주 시대.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제타바이트라고 했죠. 제타바이트 시대. 제타바이트 시대죠. 제타바이트 시대가 되면 어떻게 해요? 데이터량이 50배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50배. 그럼 얼마에 1인당 쓰는 데이터가 얼마가 될까? 300기가가 되는 거죠. 한 달에. 지금 6기가인데 300기가 시대가 와요. 이것도 모자랄 수도 있어요. 왜요? 지금 그러면 그 이동통신사에서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5G 관련돼서 신규 요금을 책정하겠죠? 여러분? 그죠? 그렇잖아요. 왜요? 그러니까 5G 시대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보통 20GBps 이상을 우리가 5G로 IT 쪽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자,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속도가 50배에서 100배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편은 내려봤는데 1초면 돼요. 2기가짜리. 예.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신규 QA 중과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통신의 빅뱅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통신사들은 이제 뭘로 봐요? 성장주로 보는 것이 맞겠죠. 성장주로 본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제가 다 조사해봤어요. 일본의 사례 조사해보고 다 조사해봤는데 거기까지 뭐 말씀드리긴 뭐하지만은 오늘 저희가 8시에 유료 회원님들 대상으로 교육방송이 있는데 바로 어떤 그런 그 5G와 관련돼서 시장에서의 흐름에 대해서 새로운 메가 트렌드의 흐름을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산업 분석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죠.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렵죠, 그죠, 여러분? 예, 어렵죠. 근데 계속 들으시다 보면 아시게 돼요. 어떻게 처음부터 아시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단히 불공평한 거죠. 저는 전력 투구하면서 그죠? 예,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계속해서 들으시다 보면은 되고요. 어떻게 재밌었나요? 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다. 1시간 지금 40분부터 시작했으니까 1시간 8분이네요. 와, 시간이 완전 쏜살같이 지나갔는데, 그죠? 마치 활시처럼 확 지나갔는데 어떻게 좀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네. 종목에 대한 말씀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오셨네요? 헤어졌네요. 네. 지난주에 철강업종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요거, 유료지만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일단은 밥값 비상을 해요. 네, 항상 밥값 비상을 하고, 밥값이 아니라 밥값의 몇십 배, 몇백 배 이상의 가치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강의 내용들은 유료가 됐든 무료가 됐든 열심히 들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희는 했던 거 또 얘기하고 또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내용 갖고 유료 방송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심오하게 좀 들어가니까 어떻게 1시간 들으셔도 그죠? 굉장히 좀 새롭죠. 저희는 항상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항상 열심히 좀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말씀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신빈증 쪽이요? 네. 그때 많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가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쵸? 예. 근데 신민족주의, 아니, 한국이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고고도와 중고도, 저고도가 있어요. 고고도는 사드가 담당을 할 거고요. 회원님. 예, 사드가 고고도. 그러니까 지금 지상에서 보통 한 60km 이상? 50에서 60km 이상이 고고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고도의 미사일이 지나가는 거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못 잡아요. 그럼 그걸 누가 잡아요? 사드가 잡는 거예요. 자, 그럼 중고도와 저고도는 누가 잡을까? LIG 넥슨의 신형 미사일 체계 KM-8라고 해서
한국형 미사일 유격 체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회원님. 그래서 LG 넥슨이 하고 있는 사업이 뭐예요? NCW, 전자정보전. 또 한 가지가 바로 레이더 사업부죠. 그죠? 뭐 대포병 레이더에서 시작이 돼서 모든 소냐 체계까지 하고 있는 거고, 세 번째로 뭐예요? 미사일 제이다, 현무, 현궁, 뭐 제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왜 그리고 한국이 그걸 해야 될까? 당연한 거 아닐까요?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올해 지금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발주가 안 들어오니까, 발주가 왜요? 그럼 이제 발주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확 달라지겠죠. 그럼 회원님이 발주가 들어왔을 때 투자를 해야 돼요? 아니면 발주가 안 들어왔을 때 조정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분할해서 사야 돼요? 예?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회원님? 예. 내가 서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이 되면 천국이에요.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지옥이에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러나 남들이 버릴 때 그때 투자가 맞지 않을까요? 자, 한국은 무조건 한다라고 하잖아요. 뭐요? 미사일 유격체가 무조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주가 언제 들어오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죠? 발주가 이제 만약에 뭐 내일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폭등하겠죠? 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남들 좋다고 얘기했을 때 사실 때는 고점이잖아요. 그럼 남들이 팔 때 여러분들이 살 때면 어떻게 될까? 좋아지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KFX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F-35.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레이더잖아요. 근데 A사라고 얘기해요. 한국말로 하면 눈동 위상 배열 레이더라는 게 어려운 얘기죠. 예.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다 못 외웠어요. 근데 하다 보면 다 외워야 돼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눈동 위상 배열 레이더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A사라는 것이 있어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항공 군용 인공위성 띄운다고 얘기하죠. 이제 그리고 레이더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어. 뭐 대포병 레이더에서 시작해서 소냐 체계 저고도 레이더, 뭐 장고도 장거리 레이더, 뭐 그런 것이 다 뭐요. LG 넥슨에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이 NCW 전시 전장 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P77에서 뭘로 넘어갔습니까? 예, 여러분들 신형 무전기, 제가 유선 통신병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등치가 크니까 원래 무선병 하려다가 제 동기놈이 갑자기 뭐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갑자기 저는 너 그러면 유선병 해. 그래서 제가 유선병인데 제가 뭘 잘하면 수기 같은 거 되게 잘하거든요. 수기 뭐 매듭 하는 거 있죠. 유선병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네모 매듭에서 시작해서 뭐 매듭하는 거 있어요. 뭐 전신주 타고 뭐 그런 거 되게 잘했거든요. 올라가서 그래서 가공 띄우고 딱 그런 거. 거기에 들어가는 그 무전기가 바로 LG 넥슨에서 납품한 거예요. 그러니까 LG 넥슨이 하고 있는 사업은 바로 뭐예요?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NCW, 그러니까 전자정보전, 네트워크 정보 전자정.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레이더 사업부. 자, 세 번째가 바로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정밀 유도 타격 체계라는 게 PGM 사업부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천마, 뭐 청궁, 뭐 신궁, 천무 이런 거 있죠, 회원님. 예, 그죠? 이런 것이 다 뭐예요? 그러니까 미사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지대지, 지대공, 뭐 대함, 뭐 경월에 뭐 이런 것이 있죠. 이런 것들 다. 그래서 한국계 킬첸 체계를 할 수 있는 회사는 누구예요? LG 넥슨밖에 없죠. 그러니까 없어요. 예,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스탑라인 쪽에서 잡히고 있으니까 적어도 이제 발주가 들어오면 게임 아웃이겠죠. 그럼 1년 안에만 발주 들어와서 주가 급등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네. 그 대신 어떻게 사야 돼요? 네, 어떻게 사야 돼요? 시장을 사버리는 거. 그죠, 항상? 회원님? 네,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요. 네. 또 뭐, 다른 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네, 질문사항.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시면 웬만해서 크게 손실 날 이유 없겠죠. 그렇죠? 뭐 제가 뭐 고점에서 잡으라는 것도 아니고, 예? 예, 막 잡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겠죠. 뭐 다른 건 뭐 하다 보면 돼요. 여러분들도 하시다 보면 됩니다. 예. 어떻게 처음부터 자르겠습니까? 하다 보시면은 스킬도 늘고 난기도 늘어나고 숙지도 많이 되고 이해가 빨라지고, 그죠? 어떻게 처음부터 잘해요? 뭐 처음부터 잘하면 좋겠지만, 예. 그러니까 제가 2017년도에는 원자재 시장에다 투자를 하자라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과거와는 다르다. 경제 사정이. 그래서 적어도 급락할 이유 없으니까 상승적인 베팅이 들어가야겠죠. 예, 그렇게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예.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한유화가 증설설비 본격 가동에 들어갔으니까 오히려 저는 악재로 봐야겠죠. 예. 아니 경쟁자가 늘어나는데 왜 호재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말이 되는 얘기인가? 오히려 매도 타이밍을 노리는 것이 맞겠죠. 에틸렌 크래커 관련돼서.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겁니다. 예. 물론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거 갖고 크게 손실 나지는 않겠죠. 예. 왜요? 산업 분석학적으로 미래적 업황을 보고 우리가 분할해서 시장에서 음봉에서 사니까 웬만해서 망할 이유가 없겠죠. 예.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예.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죠? 예.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제가 그 대신 저희 유료 회원분들은 제가 맥점에서 정확하게 매수가 찍어드리죠. 비중까지.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오늘 요거 꼭 읽어보세요, 회원님들. 뭐 읽어보시냐면 제가 아까 돈이 되는 정보 있죠? 요거 읽어보세요. 오늘 요 내용 있죠? 낸드 요거 읽어보시고 정유화학 섹터 지금 통신 이건 신한지주에서 나온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거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황까지 딱 3가지만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예, 읽어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은 유료 강연 방송이 있거든요. 예, 유료 강연 방송이 있는데 유료입니다. 근데 그 이상의 가치를 제가 띄워드리니까 내일 4시 40분에 있거든요. 40분에 있으니까 그래요. 최고의 내용들, 최고 퀄리티 있는 거, 허접한 내용 말씀드리지 않죠. 가격 아깝지 않게 제가 최고의 방송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 열심히 하셔야 되니까 통신으로 정할게요. 예. 예. 자, 통신 얘기할 테니까 회원님 재밌겠죠, 보경님. 예. 그죠? 굉장히 돈이 아깝지 않을 겁니다. 통신 섹터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내일 부산돈 알겠습니다. 네. 뭐 준비 다 했어요. 네, 준비 다 끝났고 했으니까 내일 뭐 강의만 하면 되니까 내일 오셔서 들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 이렇게 자세하게, 그죠? 시장에서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데, 여러분들께, 예? 시장에서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잖아요. 예, 얘기합니까? 예, 다 지금 뭐, SK 하이닉스 얘기하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5G죠? 예, 5G면서도 통신 섹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재밌겠죠, 회원님? 그래요. 예, 통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수고하셨다는 의미에서 7번 누르면서 마무리할까요? 예.
자, 대단히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종호였습니다. 멋진 오후 되시고요. 멋진 하루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